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책에서 2부 과정입니다. 1부가 23장 데이터베이스까지 1부입니다. 그러니까 입문자 입장에서 제 책 기준으로 2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자바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24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바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24장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4장부터는 앞에서 배운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특별히 언급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앞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자, 24장은 자, 우리 1부에서 컬렉션 프레임워크 부분에서 지네릭 기능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지네릭 기능 컬렉션 클래스에 저장되는 클래스 객체의 타입을 미리 지정해서 사용하자는 기능입니다. 앞에 사용한 지네릭 기능은 예를 들어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할 때 어레이 리스트에 문자열만 저장하고 싶다 이럴 때는 객체 생성 시 스트링으로 지정해서 생성한 어레이 리스트에는 문자열만 지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던트 클래스 객체만 저장하고 싶다 이럴 때는 다시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시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으로 지정해서 각각의 컬렉션 클래스에 지정한 클래스 객체를 저장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부에서 사용한 지네릭 기능은 컬렉션 클래스 객체 생성 시 지정한 클래스에 대해서만 지네릭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네릭 기능은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도 지네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24장에서는 각각의 클래스가 상속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지네릭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한된 타입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지네릭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상속 관계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 객체들을 컬렉션에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자, 적용 형식입니다. 자, 보면 지네릭 타입 t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extend 키워드 다음에 상위 클래스 타입을 지정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t를 우측 타입의 하이 타입으로 제한합니다. 자, 말로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뒷부분에 예제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에 사용되는 클래스의 개충 구조도입니다. 자, 최상위에 person 클래스가 위치합니다. 자, 하위에 employee 클래스와 student 클래스가 상속받습니다. 다시 student 클래스를 college 클래스가 상속받는 구조입니다. 자, 구형 코드입니다. person 클래스. 사람은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이 저장되는 네임 필드 선언합니다. 자, employee 클래스, person 클래스 상속받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 똑같이 person 클래스 상속받습니다. 자, 콜리지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자, 박스 클래스입니다. 박스 클래스에 각각의 하이 클래스 객체 메소드로 전달해서 필드에 저장합니다. 클래스 박스 클래스명 다음에 지네릭 선언합니다. 보면 t extend person extend 키워드를 이용해서 지네릭 타입을 person 클래스 하이 타입으로 제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미는 박스 객체 생성하면서 지네릭 적용 시 t에 적용되는 제네릭 타입은 person 클래스 이하 하이 클래스 타입으로 제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각각의 필드와 메소드에 t 적용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에서 박스 클래스 생성합니다. 자, new 박스 생성자 호출하면서 자, 지네릭 타입을 person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객체 메모리에 생성하면서 지금 지네릭을 person으로 지정했으니까 t가 person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필드의 데이터 타입 메소드의 각각의 t는 person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 그런 후 set data 메소드 호출하면서 new person 손흥민 person 객체를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지네릭 타입을 person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set data의 t가 person이니까 메소드 호출하면서 person 객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get data 메소드 호출하면 set data 메소드 호출 시 전달된 person 객체가 데이터 필드에 세팅이 되니까 데이터 필드에 접근해서 person 객체 리턴해서 toString 메소드 호출해서 손흥민 이름 출력합니다.
다시 set 데이터 메소드 호출하면서 자 이번에는 person 클래스의 하이 클래스 객체인 student 클래스 객체를 전달합니다. 자 전달하면 t가 지금 person 상위 클래스 타입이니까 어게싱으로 받아서 데이터 필드에 student 객체를 세팅합니다. 자 똑같이 get 데이터 메소드 호출하면 데이터 필드에 세팅된 student 객체를 리턴해서 홍길동 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다시 set 데이터 메소드 호출하면서 퀄리지 객체를 전달합니다. 당연히 퀄리지 클래스도 person 클래스의 하이 클래스니까 전달해서 똑같이 get 데이터 메소드 호출하면 이순신 대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주석으로 처리한 set 데이터 메소드 호출해서 new string 안녕하세요 스트링 클래스 객체를 전달하면 컴파일러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스트링 클래스는 person 클래스와 아무런 상속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예제에서는 박스 객체 생성하면서 지네릭 타입을 person 클래스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살펴본 것처럼 메소드 호출 시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는 하이 클래스의 객체는 모두 다 박스 클래스로 전달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박스 클래스 객체 생성하면서 자 이번에는 지네릭을 스튜던트로 지정해주면 박스 객체 생성하면서 t가 스튜던트로 지정되니까 자 이번에는 set 데이터 메소드 호출하면서 person 클래스 객체를 전달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박스 클래스 객체 생성 시 지정한 지네릭 타입은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이니까 스튜던트 클래스를 포함한 하이 클래스 객체만 메소드로 전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박스 클래스처럼 클래스에 t extend 타입 형식으로 지네릭을 적용하면 박스 클래스 객체 생성 시 지정할 수 있는 지네릭은 extend 다음에 있는 클래스의 하이 클래스 타입으로만 지네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t extend 타입 기능은 t를 우측 타입의 하이 타입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박스 클래스 예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t는 extend 다음에 있는 person 클래스의 하이 클래스 타입으로만 지네릭 타입을 제한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24장부터는 중급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자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다는 가정하에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코드 설명도 제가 GitHub에 올려놓은 예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H24 프로젝트 임포트 합니다. 섹션 01 밑에 EX01 패키지 설명드린 클래스 상수 구조대로 각각의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person 클래스입니다. employee 클래스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student 클래스 똑같이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college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박스 클래스 박스 클래스명 다음에 t extend person extend 키워드를 이용해서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는 지네릭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박스 객체 생성 시 지정할 수 있는 지네릭 타입은 person 클래스를 포함한 하이 클래스 타입으로만 지네릭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 new 박스 객체 생성하면서 자, 지네릭 타입을 person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t가 지금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t에 지정할 수 있는 지네릭 타입은 person 클래스를 포함해서 하이 클래스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최상위 person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set 데이터 메소드 호출하면서 new person 손흥민 person 객체를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t가 person 클래스로 지정되기 때문에 set 데이터 메소드 매개 변수 t도 person 클래스 타입이니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new student, new college, high 클래스 객체도 set 데이터 메소드 호출하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t가 상위 클래스 타입이니까 어게스트에서 다 전달됩니다. 실행하면 자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16행에 보면 set 데이터 메소드 호출하면서 new string
스트링 클래스 객체를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지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지금 스트링 클래스는 t가 지금 펄슨 클래스로 지정됐기 때문에 펄슨 클래스하고 어떠한 상속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관계가 없으니까 인자로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박스 클래스 객체 생성 시 최상위 타입인 펄슨 클래스로 지네릭을 적용하니까 펄슨 클래스 이하 모든 하이 클래스 객체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 객체 생성하면서 자, 이번에는 지네릭 타입을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클래스 보면 자, t가 스튜던트 클래스, 즉 펄슨 클래스 하이 클래스 타입으로 지정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set 데이터 메소드 호출하면서 상위에 있는 펄슨 객체를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extend 키워드를 이용해서 t에 지정할 수 있는 클래스 타입은 extend 다음에 있는 클래스의 하이 클래스 타입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하이 클래스 타입으로 지정 시 상위에 있는 객체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20행에 set 데이터 메소드 호출하면서 new student 지네릭으로 선언한 스튜던트 클래스와 동일한 객체는 전달 가능합니다. set 데이터 메소드 호출하면서 new 퀄리지 하이의 퀄리지 객체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tend를 이용해서 지네릭 선언하는 방법은 지네릭 적용 시 상위 클래스 이하로 지네릭 클래스 타입을 지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네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클래스 타입을 부모 클래스 이하로 제한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상속관계 시 지네릭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속관계를 이용해서 지네릭을 적용하면 지네릭 적용 시 각각의 하이 클래스의 객체에 대해서 지네릭을 모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식으로 상속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지네릭을 적용하면 일부에서 학습한 것처럼 각각의 하이 클래스마다 박스 클래스 구현해서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 대해서 일일이 지네릭 타입을 선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속관계를 이용해서 지네릭을 적용하면 한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하이의 모든 클래스 객체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t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상속관계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지네릭을 적용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메서드에 지네릭 선언 시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와일드 카드로 지네릭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음표 기호를 와일드 카드라고 읽습니다. 와일드 카드와 익스텐드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에 지네릭 적용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와일드 카드는 주로 메서드의 매개 변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t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클래스에 지네릭 타입 적용한 경우에는 지네릭을 적용한 클래스에 지네릭 타입을 필드나 메서드에 사용하는 경우에 t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클래스에 지네릭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와일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필드나 메서드에 지네릭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와일드 카드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메서드의 매개 변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제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네릭의 슈퍼와 익스텐드 사용 시 적용 범위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앞에서 실습한 클래스 계층 구조도입니다. 최상의 펄슨 클래스에 위치합니다. 와일드 카드 써주고 슈퍼 인플로이 지정해주면 의미가 슈퍼 다음에 있는 인플로이 클래스를 기준으로 슈퍼니까 상위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지네릭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와일드 카드 익스텐드 스튜던트로 지정하면 이번에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기준으로 하위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지네릭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와일드 카드만 지정할 경우에는 모든 클래스 타입이나 인터페이스 타입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네릭 타입을 오브젝트로 선언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와일드 카드 익스텐드 타입, 자, 설명드렸습니다. 자, 익스텐드니까 익스텐드 다음에 있는 타입을 기준으로 지정한 타입이나 하이 타입만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슈퍼 다음에 타입을 지정하면 지정한 타입이나 상위 타입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슈퍼 인플로이 지정해주면 인플로이 클래스에 대해서 상위 클래스 타입을 지네릭으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익스텐드 스튜던트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포함해서 하이 클래스에 대해서 지네릭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와일드카드 익스텐저 타입을 적용한 메서드입니다. 와일드카드는 말씀드렸듯이 메서드의 매개 변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3개의 정적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서드 프린트 퍼슨 리스트 메서드입니다. 자, 매개 변수 리스트 지네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트 타입인데 자, 와일드 카드를 적용합니다. 와일드 카드를 적용하면 자, 말씀드렸듯이 지네릭을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으로 적용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로는 리스트 계열 콜렉션 클래스 객체가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가 저장하고 있는 클래스 객체는 지금 와일드 카드를 적용했으니까 어떠한 클래스 객체 타입도 다 저장해서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메서드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서드입니다. 지정한 지네릭 타입은 와일드카드 익스텐지 인플로이, 즉 이번에는 메소드 호출 시 전달되는 리스트 계열 콜렉션 클래스에 저장되는 클래스 객체는 인플로이 클래스를 포함해서 하이 클래스 객체만 저장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만 전달 가능합니다. 자, 보면 익스텐저는 우측에 지정한 클래스에 대해서 하이 클래스만 가능합니다. 지금 인플로이를 지정했으니까 인플로이를 포함해서 인플로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하이 클래스 객체만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만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로 전달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메소드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자, 지네릭 타입을 익스텐드 스튜던트 클래스 이하 하이 클래스 객체만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만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로 전달 가능합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객체 저장 후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첫 번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하면서 person 타입으로 지네릭 지정합니다. 3개 person 객체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자, 두 번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employee 타입으로 지정합니다. 3개의 employee 객체 생성 후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자, 세 번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스튜던트 타입으로 지정해서 3개 스튜던트 객체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자, 네 번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콜리지 객체를 저장합니다. 각각의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프린트 퍼슨 리스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각각의 어레이 리스트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프린트 퍼슨 리스트 매개 변수 타입을 보면 지금 리스트 타입인데 지네릭이 와일드 카드로 적용됐으니까 전달되는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와일드 카드는 오브젝트와 같은 의미니까 모든 종류의 어레이 리스트를 다 전달받아서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각각 객체에 저장된 값을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person 리스트, employee 리스트, student 리스트, college 리스트 전달하면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각각의 객체에 저장된 이름을 출력합니다. 자, 주석으로 처리했는데 print employee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person 리스트를 전달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는 지금 지네릭 타입이 전달되는 어레이 리스트가 저장할 수 있는 객체는 인플로이 이하 클래스 객체만 저장 가능합니다. 자, 근데 person 리스트니까 person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는 person 클래스 객체니까 person 클래스 객체는 인플로이에 대해서 상위 타입입니다. 상위 타입이니까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인플로이 리스트 전달하면 가능합니다.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스튜던트 리스트를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와 인플로이 클래스는 상속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메소드 호출 시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콜리지 리스트 전달하면 당연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콜리지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는 콜리지 클래스 객체니까 콜리지 클래스는 인플로이 클래스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person 리스트를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지네릭 타입이 스튜던트 클래스 이하 객체만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만 전달 가능합니다. 그런데 person 리스트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는 person 클래스 객체니까 상위 타입이니까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인플로이 리스트를 전달하면 당연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인플로이 리스트에 저장된 객체는 인플로이 객체니까 스튜던트 클래스하고 상속 관계가 아닙니다.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스튜던트 리스트를 전달하면 가능합니다. 콜리지 리스트를 전달해도 가능합니다. 콜리지 클래스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하이 클래스니까 매개 변수에 선언한 지네릭 타입이 익스텐드 스튜던트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의 하이 클래스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는 전달 가능합니다. 자, 실행 결과입니다. 자, 와일드 카드와 익스텐저를 이용해서 메서드의 매개 변수에 지네릭 타입을 적용해 봤습니다. 와일드 카드와 익스텐저를 이용하면 메소드 호출 시 익스텐저 다음에 선언한 타입 이하의 클래스 객체만 저장된 콜렉션 클래스만 전달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와일드 카드와 슈퍼를 이용해서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로 슈퍼 다음에 지정한 타입과 상위 타입을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예제입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입니다. 매개 변수 리스트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자, 지네릭을 지정하는데 지금 보면 와일드 카드 써주고 슈퍼 다음에 인플로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슈퍼니까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 있는 콜렉션 클래스가 저장하고 있는 객체는 인플로이를 포함해서 상위 타입 객체만 저장된 리스트 계열 콜렉션 클래스가 전달됩니다.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드입니다. 똑같이 매개 변수에 지네릭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슈퍼 스튜던트. 자, 슈퍼니까 이번에는 스튜던트 클래스 포함해서 상위 타입의 객체만 저장된 리스트 계열 콜렉션 클래스만 전달 가능합니다. 자, 메인 메소드입니다. 첫 번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합니다. 펄슨으로 지정합니다. 3개 펄슨 객체 생성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자, 두 번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인플로이로 지네릭 타입 선언 후 3개의 인플로이 객체 저장합니다. 세 번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스튜던트 객체 저장합니다. 자, 네 번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콜리지 클래스 객체 저장합니다. 메소드 호출하면서 어레이 리스트 전달합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펄슨 리스트를 전달합니다.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지네릭 타입이 슈퍼 인플로이니까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클래스 객체는 인플로이 클래스와 상위 타입만 저장한 어레이 리스트가 전달됩니다. 펄슨 리스트가 보면 펄슨 객체가 저장됐으니까 상위 타입이니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인플로이 리스트 전달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인플로이 리스트에는 인플로이 객체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스튜던트 리스트를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스튜던트 리스트에는 스튜던트 객체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인플로이 클래스는 스튜던트 클래스와 아무런 상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콜리지 리스트 전달하면 당연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펄슨 리스트를 전달합니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네릭 타입이 슈퍼 스튜던트니까 펄슨 리스트에 저장된 펄슨 객체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상위 타입이니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인플로이 리스트 전달하면 스튜던트하고 인플로이는 어떠한 상속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스튜던트 리스트 전달하면 가능합니다.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콜리지 리스트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지금은 슈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스튜던트 클래스에 대해서 상위 타입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 실행 결과입니다. 자, 와일드 카드와 슈퍼를 이용하면 지정한 타입에 대해서 상위 타입만 메소드 호출 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와 익스텐저, 와일드 카드와 슈퍼를 사용했을 경우 제네릭 지정 범위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어레이 리스트 관련된 API 문서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제공하는 메서드 형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메서드 형식에 보면 메서드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방금 배운 와일드 카드와 익스텐저, 와일드 카드, 슈퍼가 적용되어서 메서드 각각의 매개 변수에 지네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매개 변수에 표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EX02 패키지입니다. 상속 구조를 이루는 클래스를 먼저 구현합니다. 자, extend type test.java. 자, 3개의 메서드 구현하고 있습니다. print person list. 자, 매개 변수에 지정한 generic 타입이 지금
와일드 카드만 적용합니다. 와일드 카드를 적용했을 때는 어떠한 객체도 가능하다, 즉 오브젝트로 지정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 있는 리스트 계열 컬렉션 클래스에 저장된 클래스의 종류는 모든 클래스 객체가 다 가능합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지네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tend employee. 자, extend니까 employee 클래스 이하 하위 객체만 저장된 리스트 계열 컬렉션 클래스만 전달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메소드 extend student니까 스튜던트 클래스 이하 객체만 저장된 컬렉션 클래스만 전달 가능합니다. 자, 메인 메소드입니다. 자, 첫 번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지네릭 타입을 person으로 지정 후 3개의 person 객체 저장합니다. 두 번째 어레이 리스트 객체 employee를 지정해서 employee 객체 저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스튜던트를 지정해서 스튜던트 객체 저장합니다. 자, 네 번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콜리지로 지정 후 콜리지 객체 저장합니다. 프린트 person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person 리스트, employee 리스트, 스튜던트 리스트, 콜리지 리스트 인자로 전달합니다. 가능합니다. 이유는 프린트 person 리스트에 지네릭 타입이 와일드 카드니까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전달하는 어레이 리스트에 어떠한 종류의 객체를 저장하고 있어도 다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person 리스트를 전달하면 지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의 지네릭 타입은 extend employee니까 employee 클래스 이하 객체만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만 전달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전달하는 인자가 person 리스트니까 person 리스트에는 person 객체가 저장됐으니까 employee 클래스에 대해서 상위 타입이니까 전달할 수 없습니다.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인플로이 리스트는 전달 가능합니다. 자, 메소드 호출하면서 스튜던트 리스트 전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와 인플로이 클래스는 어떠한 상속 관계도 없습니다. 당연히 콜리지 리스트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person 리스트 전달합니다. 자,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에 지네릭 타입은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 이하 객체만 저장된 콜렉션 클래스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person 리스트 전달하면 person 클래스는 상위 타입이니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자, 인플로이 리스트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와 인플로이 클래스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스튜던트 리스트와 콜리지 리스트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콜리지 리스트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하이 타입이니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자, 출력이 됩니다. 자, 와일드 카드와 익스텐저를 이용해서 메소드 호출 시 컬렉션 클래스에 저장된 객체에 대해서 익스텐저 다음에 선언한 클래스의 하이 타입만 저장된 컬렉션 클래스만 메소드로 전달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메소드 호출 시 상위 타입만 전달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슈퍼 타입 테스트 좀 잡아. 자, 메소드 선언합니다.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선언하면서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의 지네릭 타입을 슈퍼 인플로이라고 지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슈퍼니까 인플로이를 포함한 상위 클래스 타입만 저장된 콜렉션 클래스만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소드를 보면 슈퍼 스튜던트니까 동일하게 스튜던트 클래스를 포함해서 스튜던트 클래스에 상위 타입 객체만 저장된 콜렉션 클래스만 메소드 호출 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똑같이 4개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각각의 클래스 객체를 저장합니다. 자, 메소드 호출합니다.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person 리스트를 전달합니다. 자,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보면 자, 지금 슈퍼니까 인플로이 클래스에 대해서 상위 타입 클래스 객체를 저장한 어레이 리스트만 전달 가능합니다. 지금 person 리스트가 보면 person 객체가 저장됐으니까 상위 타입이니까 호출 가능합니다. 프린트 인플로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인플로이 리스트를 전달하면 당연히 같은 타입이니까 전달 가능합니다. 메소드 호출하면서 스튜던트 리스트를 전달하면 스튜던트와 인플로이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콜리지 리스트도 당연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펄슨 리스트를 전달하면 메소드의 지네릭 타입이 슈퍼 스튜던트니까 펄슨 리스트는 상위 타입이니까 가능합니다.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인플로이 리스트 전달하면 인플로이하고 스튜던트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스튜던트 리스트 전달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가능합니다. 콜리지 리스트 전달하면 지금 슈퍼니까 하이 타입은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실행하면 클래스 캐스 입셉션이 발생하는데 보면 41행에 주석 처리를 하면 실행하면 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지금 41행에 주석을 풀면 지금 메소드 호출은 되는데 지금 펄슨 리스트 전달하면 메소드 구현부에서 매개 변수를 전달한 펄슨 리스트에 대해서 인플로이 클래스로 지금 다운캐스팅을 하니까 펄슨 리스트 전달하면 전달은 되는데 다운캐스팅 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개 변수의 지네릭 타입에 대해서 학습하니까 자,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 호출 시 지네릭 타입이 숲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위 타입 클래스 객체를 저장한 메소드 호출 시 전달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47행도 주석 풀면 에러는 발생 안 하는데 실행하면 클래스 캐스 입셉션이 발생합니다. 와일드카드와 슈퍼를 이용해서 메소드 매개 변수에 지네릭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카드와 익스텐즈를 사용하면 지정한 타입에 대해서 하이 타입만 전달할 수 있고 슈퍼를 지정하면 상위 타입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성자를 보면 생성자 매개 변수 타입이 와일드카드 써주고 익스텐즈 2 방금 배운 지네릭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 보면 자, 애드올 메소드 보면 익스텐즈 2 자, 포이치 메소드 보면 자, 슈퍼 2 자, 이런 식으로 API 문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지네릭으로 형식화해서 문서를 제공합니다. 자, 리무벌 메소드 보면 와일드카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 클래스의 지네릭을 자식 클래스에서도 부모 클래스의 지네릭을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펄슨 클래스입니다. 펄슨 클래스 지네릭 A와 B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필드와 메서드에 A와 B 지네릭 지정합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 펄슨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펄슨 클래스의 지네릭 A와 B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모 클래스의 지네릭을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부모 클래스의 지네릭을 자식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자식 클래스, 자, 스튜던트 클래스의 필드, 그레이드에 부모 클래스 지네릭 B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메서드에도 부모 클래스의 지네릭을 적용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에서 스튜던트 객체 생성하면서 각각의 지네릭 타입을 지정해 줍니다. 출력하면 홍길동 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속 관계에서 부모 클래스의 지네릭을 자식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지정한 지네릭을 하이 구형 클래스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네릭을 선언한 인터페이스, 자, 펄슨 인터페이스입니다. T와 M을 지네릭으로 선언했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 펄슨 클래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현하는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펄슨 클래스의 지네릭 T와 M을 사용해서 필드와 메서드에 T와 M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스튜던트 클래스 객체 생성하면서 T와 M에 대한 지네릭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튜던트 생성자 호출하면서 지네릭을 지정해줘도 되는데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참조 변수에서는 반드시 지네릭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set 메서드 이용해서 홍길동 학생 정보를 세팅 후 toString 메서드 호출해서 홍길동 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상속관계에서 상위 클래스에 지정한 지네릭을 하위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지네릭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세부적인 제네릭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파트 1에서 배운 제네릭 기능은 우리가 컬렉션 클래스 사용 시 일일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제네릭을 적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자, 24장에서 배운 제네릭 기능은 자바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설계 중심 언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네릭 기능도 상속 구조를 이용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제네릭 기능을 적용하자, 그런 관점입니다. 자, EX03 패키지 person.java. 자, person 클래스 선언하면서 지네릭 A와 B 지정합니다. 자, 필더 메서드에 A와 B 지네릭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person 클래스 지정한 지네릭 A와 B를 상속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person test.java. 자, 스튜던트 객체 생성하면서 지네릭 ABC에 대한 타입을 지정해 줍니다. 자, 생성자 호출 시 지네릭 지정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참조 변수에 대해서는 지네릭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set 메서드 이용해서 홍길동 학생 정보 세팅합니다. 자, toString 메서드 호출해서 학생 정보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에 선언한 지네릭을 구형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자, person.java person 인터페이스로 선언했습니다. tm 지네릭을 지정합니다. 스튜던트 클래스 person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 있는 지네릭 tm을 구형 클래스에서 사용합니다. tm에 대해서 필드와 메서드에 지네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행 클래스입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 생성자 호출합니다. tim에 대해서 스트링 인테저 타입으로 지정합니다. 홍길동 학생 정보를 세팅합니다. toString 메서드 호출합니다. 홍길동 학생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상속 관계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관계에서 상위에 선언된 지네릭을 하위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예제를 실습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네릭은 파트 1에서 배운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지네릭도 24장에서 배운 방법으로 먼저 지네릭을 설계한 후에 프로그래밍 시 사용하자는 의도입니다.